네, 안녕하세요. 배달연구소 백진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배달음식점 성공 창업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건 배달음식점 창업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배달앱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음식점의 매출은 같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곧 배달음식점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배달음식점은 매출이 정체되어 있지만 배달앱이나 배달 대행사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에 대한 연도별 비중을 보면 2020년 35.9%, 2021년 42.2%,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외식 횟수는 점차 감소를 하고 있었고 배달 횟수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은 큰 추세에서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점을 창업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배달음식점 창업 가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배달음식점을 창업하실 때는 최대한 작은 규모로 창업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홀 매장에 없는 배달 대행비, 배달앱 수수료, 포장 용기비가 별도로 들며 이 부분이 사실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고정비를 줄여주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작은 규모로 그리고 인력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해주시는, 즉 배달 대행비 이 부분이 인건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달앱 수수료 같은 경우는 평균 10%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포장 용기비 같은 경우도 1인분 기준으로는 비용이 상승하겠지만 평균적으로 5%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배달 음식점 마진율은 이 표를 다 준수를 했을 때 겨우 12%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6년 6,000원을 기준으로 2023년은 9,62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주유수당이나 퇴직금, 연차비용 등등을 했을 때 월 280만 원 정도가 고정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혼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인, 가족 이렇게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업자 이렇게 창업을 해서 최대한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언제 하면 좋으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늘 성수기 1, 2개월 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배달음식점 성수기가 언제냐라고 말을 하면 크게 봤을 때 배달음식점 성수기는 1월, 2월, 7월, 8월, 11월, 12월 이렇게 6개월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성수기 기준 1, 2개월 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수기가 오기 이전에 일정 수준의 리뷰를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숙련도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성수기가 되면 많은 주문이 몰립니다. 그러면 그 주문이 조금 늦게 되거나 조금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악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악플은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언제 창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업시간을 어떻게 가져갈 건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보면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요일이 가장 주문수가 많게 나오고 시간대별로는 여기가 많게 나오죠. 다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는 건 여기에 이 시간에는 영업을 한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걸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되 초기 한 달 정도는 영업시간을 최대한 길게 휴무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영업을 하셔서 직접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게가 언제, 무슨 요일에, 무슨 시간대에 가장 잘 팔리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토대로 휴무일을 결정을 하고 영업시간을 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권 같은 경우는 큰 구역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지는 그 상권 내에서 특정 지역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권 같으면 이태원 상권, 강남역 상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입지 같은 경우는 강남역 상권의 2번 출구 앞 2층, 이태원 2층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고객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내가 가게를 내고 있는 반경
3km 혹은 5km 지역만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권 분석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이전에 내가 배달을 하려고 하는 곳에서 그 지역 반경 1.5km 내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권에 그 메뉴가 팔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 메뉴별 1위에서 5위의 최근 주문 수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의 맛집 랭킹에 있는 주문 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료가 저렴한 곳입니다. 크게 노출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달 앱을 통한 노출을 하기 때문에 월 목표 매출의 5%가 되는 낮은 곳을 임대료로 잡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특정한 사례로 아파트 상권에 배달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배달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층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달 대행 기사님들은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층에 있는 매장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변에 배달 음식점이 많은 곳인데요. 특정한 경우는 배달이 많이 몰리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내 가게 주변에 배달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다면 배달 대행 기사님들이 여러 곳의 음식을 같이 묶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떨어진 곳보다는 이렇게 많은 배달 음식점이 있는 곳이 그런 경우에 픽업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문제는 무엇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상권을 정하고 메뉴를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의 1위부터 5위까지의 주문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왜?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창업을 한다면 백반, 치킨, 카페 디저트, 채식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창업을 할 건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개인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마진율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이 용이하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A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면 B 동네에 또 하나의 내 가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개인 창업의 단점은 높은 업무 강도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채널이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압감 및 외로움입니다. 모든 부분을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롭다.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장점은 본사에서 많은 지원이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매장에 비해서 운영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마진율이 낮다는 것, 그리고 경직된 운영, 내가 매장을 하나 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것, 내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가맹점 간 분쟁입니다. 우리 브랜드 다른 점주들과 점유율을 놓고 싸우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낮습니다. 월세가 낮다는 부분이죠. 또 확장이 용이하고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년 정도 계약이 연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초기에 모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설비나 집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공유 주방은 개인 일반 상가에 비해서는 초기 비용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하실 필요가 없고 설비나 집기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지원 혜택은 공유주방 측에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달 대행사와 제휴를 해서 배달 대행비를 다운시키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코트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홀과 병행을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공유주방의 가장 큰 단점은 고정비가 높다는 것, 즉 임대료, 월세가 높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관계없이 여기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 창업을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창업 비용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고객 응대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고객을 응대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단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결국 성공의 기본인데요. 이렇게 단골을 많이 확보가 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장기간으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진율이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굉장히 시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리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배달앱이나 배달 대행사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내가 책정해 놓은 마진, 내 책정해 놓은 원가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의 단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개를 토대로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달 음식 창업 적정 비용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고, 설비 및 집기는 800만 원,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300만 원, 개인 매장에는 이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초도 물품은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요건 일주일 정도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달 대행비 같은 경우는 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충전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광고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 그리고 선납을 하는 부분은 배달의 민족 울트라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광고비를 한 100만 원 정도 두고요. 임대료 월 100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과 기타 비용으로 한 300만 원 남겨두시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리금을 주더라도 이 설비 및 집기가 이 금액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배달 음식점을 했던 곳 중에 설비나 집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메뉴에 어울린다라면 그걸 승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사 선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배달 대행사의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가격이 저렴한 곳을 우선순위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달 대행 기사 수가 많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달 대행 기사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고, 그것이 고객한테 높은 만족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달 대행 기사 태도가 바른 곳이 있습니다. 배달 대행사의 실장님이나 팀장님을 만나보면 얼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근 배달 음식점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요. 그 이유는 피크 타임에 배달을 묶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배달 대행사를 고려할 때는 요 4가지 기준으로 선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프랜차이즈 계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맹비나 교육비가 일정 수준이 되면서 일정 수준의 주문수가 받쳐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로열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마진율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부 확인인데요. 그리고 각종 제약사항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달 방법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직원이나 사장님이 배달하는 직배, 두 번째는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배달 대행사 이용 방법, 세 번째는 배민원이나 쿠팡인치 같이 단건 배달을 배달앱에서 직접 배달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